100개죠. 가끔은 LR 문제가 25개, 26개로 구성이 되고 게임이 23개로 구성될 때는 101개 혹은 102개까지도 시험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절대적인 평가라고 보시면 되고요. 상대적인 부분은 전 세계가 같이 망해줘야지 나오는 점수니까 그거는 기대를 볼 수가 없겠죠. 이니까 커브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선은 한 50개, 30개, 20개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서 조금이나 더 설명은 드리겠지만 체계적으로 아마 3단계 나눠서 공부를 하시게 될 거고 이게 공부하는 순서가 될 겁니다. 자, LSAT이라는 시험이 로스쿨에서 얼마나 이제 입시에서 중요하느냐라는 게 이제 가장 궁금하신 부분이 될 텐데 이거 로스쿨 합격 여부는 딱 2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LSAT하고 GPA요. 그러니까 약간 다르죠. 대학 갈 때는 어떻게든 소프트 팩터들이 중요했을 거예요. 대학 갈 때는 하나 더 있죠. Extracurricular Activities가 얼마나 대단했는가 조금 더 큰데 소프트 팩터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어느 정도 소프트웨어에 의미가 있냐? UN에서 일을 했는데 3년 동안 일을 했는데 내가 떠난다고 했더니 나 가지 말라라고 한다. 그 정도 끝? 그 정도 나는 정말 대단했던 인턴이었다. UN에서 써준다고 그때 편지 써준다고 했는데 얘는 떠나보내기 싫지만 얘가 로스쿨을 간다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팔로웨이 해요. 이런 느낌으로 써줘야 돼요. 더 막물러 들으면 원래 모든 세상은 다 인맥이에요. 그렇죠? 반기문 아저씨한테도 받아올 수 있는데 그거 도움될 거예요. 한 정도까지 있어요. 뭔지 보이시죠? 반 아저씨 말고 그럼 그 밑에 누구한테라도 받아올까요? 했던 경우들까지 있죠. 그러니까 그 정도 급이 아니면 큰 의미는 없는 게 소프트예요. 웬만하면 다 소프트 있을 거고 이미 고등학교 갈 때 한번 해봤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소프트 어떻게 만들면 느낌 있게 하는지를 미국 애들도 다 알아요. 맞아? 그 정도는 하거든요. 이기 때문에 소프트가 아예 없어서는 안 되죠. 이지만 소프트가 너무 뛰어나다고 해서 가는 곳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턴이나 이런 거 했는데요 라고 하는데 인턴할 시간에 LSAT 점수 1점을 올리던지 아니면 아직 졸업 안 하셨으면 GPA를 올려야죠. 그러니까 딱 2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턴 같은 거에서 메꾼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시간에 GPA를 올린다. 혹은 LSAT을 높인다. 그 방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로1에서 근데 특히나 로1에 갔을 때 이 LSAT을 만든 사람들은 GPA보다도 로1에서 과연 이 사람이 잘 따라갈 수 있을까 아닌가에 대한 평균적인 방식을 LSAT 성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기 때문에 LSAT 성적이 좋으면 GPA가 약간 부족하더라도 충분히 따라갈 수 있다고 여기게 되어 있어요. 이기 때문에 LSAT 성적이 특히나 중요하겠죠. 자, 우선 다들 드림학교니까요. 탑5에서 탑4요. 요번에 조금 이상해졌어요. 그래서 원래 탑5라고 하는데 공동 5위가 많아서 이러면 의미 없고 탑4요. 보시면 알겠지만 170 넘으셔야 돼요. 그렇죠? 미국 시민권자이시면 그냥 25%로 들어간다고 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렇죠? 미국 시민권자인데 군대까지 갔다 뭔 생각인지 모르지만 군대도 한국 군대로 카투사가 됐던 미군이 훨씬 더 좋거든요. 군대를 가서 퍼블릭 서비스를 2년을 했어요 라고 하면 그럼 25%에 들어갔을 때도 조금 더 확률이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저는 군대를 안 갔는데요 하시면 그럼 이제 미디안 좀 보셔야 되고요. 저 여잔데요 하시고 저 한국 국적인데 하시면 75%까지 보시는 게 좋아요. 저것보다 조금 덜해도 학교는 갔어요. 저것보다 덜해도 학교를 갔던 케이스는 있는데 그렇게 요행으로 바라는 것보다는 뭔지 보이죠? 정확하게 넘버 인디케이터 봤을 때는 정확하게 미디안 성적에 들어갈 수 있어야 LSAT을 보는데 좀 더 효과가 있을 거고 여러분이 공부할 때 어느 정도 기간을 잡으셔야 되는지가 보일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식으로 공부를 시키냐면 우선은 똑같죠. 세이프티 학교와 탑스쿨을 정하라고 합니다. 맞죠? 그러니까 공부를 하시면서 여러분이 공부를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다 라고 하시면 우선은 내가 가고 싶은 학교를 정하셔야 돼요. 맞죠? 저는 탑3 중에 한 군데를 정하라고 합니다. 탑3 중에 한 군데를 정하시고 가면 좋고 아니면은 탑3 중에 하나는 꿈꿔도 되죠. 우선은 거길 정해놓고 그 점수가 몇 점 된지를 잡으셔야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저 정도 점수가 평균적으로 바깥에서 나올 때 들어가는 시험이거든요. 이기 때문에 본인의 탑 스쿨들이 본인이 원하는 탑 스쿨의 미디안 점수랑 비슷한 게 LSAT에서 바깥에서 봤을 때 점수가 나오시면 시험장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죠? 그게 시험의 기준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위치 스쿨도 좀 정해야 되겠죠. 원래는 탑 14인데 조지턴 요번에 스쿨이 16위가 돼버렸어요. 학교에서 돈을 많이 안 썼나 봐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됐는데 조지타운은 탑 14으로 공동적으로 보시는 학교니까 그냥 보시면 되고 텍사스 좋은 학교예요.
텍사스가 약간 좋지 않다고 느껴지실 수 있는데 인컴 텍스 안 내는 곳이잖아요. 텍사스는. 이니까 좋은 학교예요. 이니까 텍사스 쪽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 밑에는 165라고 쓰여져 있긴 한데 평균적으로 167 정도 될 때 안정적으로 들어갔습니다. 네. 자, 만약에 내가 조지타운 아니면 안 가요의 뜻이 뭔지를 다시 알려드릴게요. 조지타운 아니면 안 가요가 뭔 뜻이냐면 조지타운에서 장학금 주면 가겠다요. 그러니까 나는 목표가 예일인데 그치만 조지타운에서 장학금을 어느 정도 준다라면 갈 의향은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제가 말을 필터를 잘 못해서요. 제가 솔직히 얘기 드릴게요. 조지타운에서 장학금 받는 거는 에세 점수 좋고 우리는 이제 되게 슬픈 에세 집안이 이제 계속 망할 거거든요. 자꾸 망할 거예요. 라는 식으로 해서 에세이를 쓸 겁니다. 개인적으로 몇몇 학교 외에는 사실은 모든 로스쿨들은 외국인에게 장학금을 줄 수가 없거든요. 외국인을 위한 펀드가 따로 있어야지만 장학금을 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인데 집안이 자꾸 망했는데도 성적이 우수했어. 그래서 장학금을 줄게 와라 라는 느낌으로 올 거예요. 확실히 제가 그동안 그렇게 해서 보냈으니까. 자, 그래서 아무튼 간에 네, 어차피 여러분들이 폼 취직할 때 사실은 제가 조지타운밖에 안 됐는데 조지타운한테 집안이 망했다고 뻥까고 장학금 받아가지고 이런 느낌이 이렇게는 얘기 안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포장이요. 포장이 기술이죠. 다른 데 다 됐는데 확인 불가능하니까요. 다른 데 좀 됐는데 여기저기 됐는데 3년 지나서 기억이 안 나네. 인데 다른 데 다 됐는데 조지타운에서 장학금 준다길래 그냥 조지타운 갔어요. 라는 느낌으로 하는 마지노선 학교를 정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장학금이고 뭐고 그런 거는 나중에 더 얘기를 하게 될 거고 성적 나오고 학교 되고 나면 그때부터 장학금은 달라고 쪼르면 돼요. 그죠? 얼리로 됐는데도 조지타운에 장학금 나왔어요. 나 장학금 안 받으면 못 간다라고 했는데 얼리는 바인딩인데도 불구하고 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장학금을 받지 않으면 못 가 이런 거 정하지 마시고요. 내가 이 학교 아니면 미국에 3년 동안 갔다 오는 의미가 없을 것 같다 라고 하는 학교를 마지노선에 정하세요. 공부를 하고 웬만하면 170 이상을 목표로 하라고 했던 게 제가 그동안 10년 동안 주장했던 거죠. 그게 저 맥락에서부터 비롯됩니다. 그렇죠? 만약에 나는 22건까지 해도 상관이 없다 라고 하셔도 저는 167점을 목표로 하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167에서 8이 나왔을 때 21건에서 75%까지 장학금이 나오게 되었어요. 조지 워싱턴 좋은 학교예요. 워슈 좋은 학교죠. 네, 로스쿨 좋아요. 나름 괜찮은 학교들이요. 에머리 괜찮아요. 나쁜 학교들 아닙니다. 인데 75%에서 80%까지 장학금을 준다라면 갔다 올만 하죠. 한국 로스쿨보다 싸지는 순간이니까. 그러면 갔다 올만 할 겁니다. 미국 법률시장이 전면 개방이니까 이럴 때는 167 이상 받아서 쿨하게 갔다 오는 것도 다만 80% 정도 장학금. 저는 22건이나 32건으로 가겠다라고 하면 적어도 75%에서 80%는 장학금을 받도록 노력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우선은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얼마나 로스쿨을 가고 싶은지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로스쿨을 가고 싶은지 그리고 로스쿨을 간다고 했을 때 집안에서 얼마나 대줄 수 있는지 그럼 그 맥락에 의해서 내가 장학금이 얼마나 필요한지 그럼 학교들이 얼마나큼의 투이션이 있는데 이 투이션 대비 내가 얼마까지 필요로 하는지 그럼 그거에 따라서 75%, 50%의 장학금에 대한 얘기를 꺼내게 될 거고 그러면 167 이상이 나와야 되는지 혹은 165만 되는지 혹은 173이 필요한지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정해놓고 본인의 어떤 방식을 정해놓으시면 공부하면서 좀 더 편해지겠죠. 그러니까 엘셋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학교에 대한 리서치는 어느 정도 필요할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럼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거 다 하고도 나는 엘셋을 이제 공부하러 왔다 라고 했을 때 이미 나는 졸업을 해서 GPA고 뭐고 그런 거 없고 저는 엘셋을 올인해야 돼요 라고 했을 때 엘셋에 대한 공부를 기간을 잡고 얼마나 공부를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릴 거예요. 엘셋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게는 4섹션이 있는데 네, 라이딩은 어차피 점수 산정에 들어가지 않으니까요. 라이딩은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다만 에세이 원본이 가긴 합니다. 두 문단은 적으셔야 돼요. 두 문단은 무조건 적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점수는 안 들어가고 딱히 점수를 매길 수도 없는 건데 쓸 줄은 알아야죠. 토플이나 SAT 때 에세이 써보신 적 있으면 됐어요. 그거면 충분해요. 그러니까 따로 준비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되게 재밌는 에세이들 나와요. 저도 되게 즐거웠거든요. 대치적 설정 상황을 주는데 가장 행복했던 시험을 4번 봤으니까 에세이 토픽이 가장 즐거웠던 건 제가 지질이 가난한데 후원자가 저를 탑5 로스쿨에 보내준 거예요. 네, 거기서부터 이미 하면서 읽었어요. 네, 이미 정신이 나갔거든요. 그때 시험 다 보고. 그랬는데
너무 우수한 성적으로 해서 로펌에서 또 탑5 로펌에서 오라고 한 거죠. 그것도 이미 해하고 또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후원자가 자기는 이제 은퇴할 거니까 우리 에듀케이션 이 파운데이션 있는데 여기 와서 네가 이사장으로 근무를 해라 라고 하면서 이미 그래서 보면서 돈을 택해야 될지, 그러니까 왜냐면 펌으로 가면 무조건 월급이 몇 기가다 이렇게 써 있었거든요. 네, 저는 이제 그렇게까지 자세히 읽지 않았어요. 그냥 이미 마인드가 되게 행복해서 약간 정신이 나갔었거든요. 그때 그거 보면서 이렇게 되던지 아니면 후원자한테 은혜를 갚아야 되니까 가서 명예직으로 그냥 파운데이션에서 이사장 일을 할지,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뭘 하든지 좋은 선택이니까 right or wrong일 수가 없죠. 그래서 두 문단만 쓰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L셋이 가장 좋아하는 순서가 되겠죠. 이러이러한 게 있다. 그런데 이거는 이런 단점이 있다. 하지만 다른 방식에는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고 그러한 단점이 없다. 그래서 나는 이걸 택할 거다. 라고 두 문단만 쓰시면 됩니다. 너무 많이 쓰면 영어 못하는 거 티나요. 문법 티나니까 그러면 안 돼요. 간단하고 간결하고 짧고 누가 봐도 그냥 기계적이고 딱히 영어를 잘한다고 볼 수는 없는데 영어를 못한다고 보기도 조금 힘든 그런 에세이만 쓰시면 됩니다. 이거 마지막 섹션이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 섹션으로 에세이 때문에 떨어졌다 말았다 이렇게 단 한 번도 없었으니까 그냥 대충만 쓰셔도 됩니다. 아무것도 안 쓰는 건 안 돼요. 알죠? 제 친구가 있는데 179 나왔어요. 네, 친구였고 이건 그 학생의 친구였는데 뭔 생각인지 에세이 쓸 때 자빠져서 잤어요. 피곤하다고. 되게 패기로웠죠. 그러니까 일 다 맞은지 아니까 다 떨어지고 조시타운 갔어요. 네. 좀 나이가 있어야지 졸업했으니까 막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멍청한 거죠. 왜 그렇게 굳이 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유시버클에서 GPA가 2.7밖에 안 되는 주제에 네, 그렇게 패기롭게 이거 에세이까지 안 쓰면 좀 그래요. 그러니까 굳이 튀는 행동을 하지 말자라는 거죠. 유시버클에서 2.7이 나온다는 건 전략적으로 학교를 안 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네, 조금만 적어도 3점이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걔는 진짜로 오늘은 가면 안 되겠네 라는 느낌으로 안 간 거예요. F는 나오면 안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를 안 한 케이스가 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시는 게 뭔가 엄청난 에세이를 쓰고 엄청나게 해서 뭔가 튀겠다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아니요. 이거는 순수히 넘버 게임이에요. 튀지 않고 중간에 묻어가는데 딱히 떨어뜨릴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으로 보이셔야 됩니다. 에세이는 그렇게 쓸 거고 에세 점수 그렇게 만들 거고 GPA도 그렇게. 딱히 얘를 떨어뜨릴 필요는 없는 사람이고 근데 우리 학교 오면은 따라서 똑같이 취직도 그냥 자연스럽게 될 만한 아이. 그러니까 엄청난 아이를 뽑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딱 그 중간에 있는 딱 취직 잘 된 애들을 뽑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튀는 생각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기본적으로 딱 묻어갈 수 있는 딱 average로 돼서 넘버 게임을 확실히 들어쓴 애들로 보여주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에세이에서 인생을 걸지 말고요. 그 시간에 LR 게임 RC에 좀 더 투자하는 게 맞겠죠. 자, 이건 제가 언제나 드리는 섹션인데 저희가 다 보진 않을 거고요. 이거 같이 몇 군데만 좀 보실까요? 네, 여기 분석이라는 단어 있죠, LR에. 그리고 이 밑에도 보시면 분석이라는 단어 또 있죠. 게임에도. 저 1, 2, 3번은 제가 8년 전에 적은 부분이었었는데 네, 저걸 적으면서 L셋 문제 정리하기가 가장 오래 걸렸거든요. L셋이라는 시험을 누군가한테 설명할 때 가장 먼저 시작해야 되는 부분은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LR게임 RC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 LR게임 RC라고 따로따로 설명하게 됐을 때 가장 크게 난 착각이 다 따로따로 공부를 할지도 모르겠다. 그런 걸 대비해서 나는 과연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 였을 때 세 개를 다 똑같이 적고 카피 앤 페이스트 한 다음에 글자를 살짝씩 바꿨어요. 자, 뭘 설명하고 싶은 거냐? LSAT이라는 시험은 분석을 하는 시험입니다. 해석을 하는 시험이 아니죠. 또한 1, 2, 3이라고 나눠놓긴 했지만 셋 다 분석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되냐? 다양하게 다르게 물어보고 있는 것뿐이지 사실은 모두 다 하나의 논리를 가지고 100번 다르게 물어보는 시험이라는 걸 인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공부를 혼자 하시는 순간에 왔을 때 LR 따로 게임 따로 RC 따로 공부를 하시는 게 아니라 LR이 뭔가 문제가 터졌다라면 게임도 어쩌면 문제가 터질지 모르고 RC 또한 문제가 터질지도 모른다라고 배꼽으로 생각을 해두셔야 되는 시험이에요. 공부를 할 때 가장 실수하는 게 다 따로따로 공부하고 따로따로 문제가 일어나는 줄 알고 넘어가는 데서 모든 문제가 터지게 됩니다. 자, 이 시험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SAT나 뭐 토플 공부 다 해보셨을 테니까 무슨 공부든지 SAT는 매스 따로, 벌벌 따로 선생님이 따로 있어요. 그쵸? 토플도 보면은 뭐 전문 강사에서 다 따로따로 있잖아요.
네, 그런 느낌이에요. 토익도 보면은 다 따로따로 가르치던데. 자, 그럼 그게 왜 있냐? LSAT은요, 어디를 가시든지 한 사람이 다 가르쳐요. 한 사람이 모든 과목을 다 가르치죠. 그러고 얘기를 할 때 게임이 별로 마음에 안 든다라는 말은 할 수 있어도 정말 170이 넘었다라면 난 이건 잘하고 이건 못해라는 말은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유는 셋 다 같은 걸 물어보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이게 모두 다 같은 시험인 걸 판단하시는 순간 공부가 훨씬 더 쉬워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시면서도 따로따로 우선 공부는 시작하시겠죠. 따로따로 공부는 하지만 절대 하시면 안 되는 착각 중에 하나가 RC가 처음에 편하다고 해서 난 RC는 괜찮고 게임만 하면 돼 라고 해서 공부를 시작했을 때 네, 그럼 이제 공부 기간이 길어지고 문제가 생기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언제나 공부를 하시면서 LR 게임 RC를 난 언젠가는 다 공부를 해야 될 거고 정리를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 그 기간을 설정하셔서 공부를 하셔야 될 겁니다. 이해죠? 그럼 LR 게임 RC라는 이 색종들을 어떤 식으로 좀 공부해야 되느냐, 필수 선행 원칙 같은 건 있느냐,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정독, 속독을 통한 직독, 직해요. 가끔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그거예요. 저 지금 군대에 있는데 군대에서 2년 동안 공부하고 올 테니까 수험서 뭐 가지고 공부를 좀 하느냐,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런 얘기도 개인적으로 드리겠지만 우선은 딱히 뭔가를 공부해야 된다는 습관을 버리셔야 돼요. 이거는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본인에 대한 판단을 하시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까지 풀 수 있고 어디까지 풀지 못하는지를 깨달아서 그거에 맞는 대비책을 세우는 시험인 거지, 나 이거 공부를 하다 보면 언젠가는 되겠지라고 하는 고등학교 때 생각을 좀 버리셔야 됩니다. 그건 고등학교 때였죠. 더 막말로 드리면 아니, 고등학교 때 그렇게 해서 안 됐잖아요. 근데 그게 3년이 지났고 4년이 지났다고 갑자기 될 리가 없어요. 더 막말로 고등학교 때는 내 그렇게 공부했었어야 돼요. 12년 동안 공부 안 해놓고 난 대학 가서 새로운 사람이 됐다고 해서 6개월 만에 12년치 공부를 다 다시 하시려고요? 아무리 똑똑해도 12년 놀았으면 어쩔 수 없어요. 그 6개월은 안 돼요. 그러니까 6개월 동안 하시는 공부는 그게 아니겠죠.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고 어디까지 못하는지는 우선 판단을 시작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학교 설정도 하고, 그런 다음에 공부 기간을 더 늘릴지 줄일지 그거에 대한 판단을 하셔야 되고, 내가 영어가 부족하면 어느 정도까지 부족한지, 이게 정말 영어가 부족해서 나오는 문제인지 아니면 영어가 아니라 사실은 다른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그걸 판단을 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럼 영어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왜 영어에 대한 문제가 아니냐? 생각보다 여러분이 정독을 안 하세요. 그럼 정독이 뭐냐? 자, 우선 정독은 꼼꼼하게 읽는 거예요. verb랑 modifier들이랑 conjunction들이요. I'm a boy라는 문장이 있다고 치죠. 나는 소년이다 라고 해석하셨으면 틀려요. 잘못 해석했어요. 빠졌잖아요. 나는 한 명의 소년이다 라고 해석하셔야 됩니다. 그게 정독이요. 정독이라는 건 정확하게 읽으라는 뜻이에요. 정확하게 읽는다요. 그러니까 느리게 읽는 게 아니라 얼마나 정확하게 읽느냐에서 공부가 결정이 나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verb를 본다라고 했을 때 verb는 두 가지 계열로 나눠지겠죠. must 계열과 could 계열로 나눠지게 될 겁니다. modifier들은 more나 some 계열로 나눠지게 될 거예요. conjunction은 and나 but 계열로 나눠지게 될 겁니다. 언어의 핵심은 형용사고, 하지만 언어의 핵심인 형용사를 만드는 건 동사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은 언어의 핵심을 얼마나 빠르게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시험인 거지, 영어를 잘하는지를 물어보는 시험이 아니에요. 토플 아니면 한국의 영어 수능이요, 미국 애들이 보면 내 만점 안 나올 때도 있죠. 그거는 시험의 특수성 때문에 점수가 안 나오긴 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미국에서 영어 잘하는 애들이 시험을 봤을 때 50%밖에 안 맞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죠? 웬만하면 70, 80%는 무조건 맞아요. 왜냐면 영어를 할 줄 아니까. 이게 정확하게 뭘 물어보는지 모르지만 대부분은 맞출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시험은 미국 애들이 영어로 된 시험인데 50%밖에 못 맞춘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건 영어 시험이 아닌 거죠. 더 막말로 할까요? 한국을 리트 준비하는데, 리트 준비요, 한국 사람들인데 1년 준비하던데 같은 맥락이겠죠. 그러니까 이 시험은 영어를 잘한다고 볼 수 있는 시험이 아니라 언어를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시험인 겁니다. 그런데 영어까지 잘하면
170 이상이 나올 수 있겠죠. 그 차이인 것 뿐이에요. 뭔지 보이시죠? 그러니까 영어를 못한다고 점수가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언어를 분석할 수 있으면 우선 점수는 어느 정도 나오는데 거기다가 내가 영어까지 잘한다. 그럼 시너지로 점수가 훨씬 더 빠르게 뛰는 시험인 거죠. 그거인 것 뿐이지 영어를 못한다고 점수가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했었다와 할 거라는 건 매우 다릅니다. 했었다는 건 그동안 해왔다라는 거죠. 앞으로 하겠다고 말한 적은 없어요. 할 거라는 건 하겠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하겠죠. 다만 오늘 한다고 말한 적은 없는 거죠. 그게 그 미묘한 차이라는 거예요. 뭔지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 시험은 똑같은 문장을 3개를 줘놓고는 이거 왜 안 돼요? 라고 했는데 저거 S에 동그라미 한 다음에 자 여러분 거기 답에 다시 가서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affect랑 S는 달라요. 라고 factors와 affect는 달라요. 말했던 시험입니다. 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순간적으로 너무 빠르게 읽으시면 오히려 문제가 터지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하시기 전에 우선은 정독을 습관을 기르셔야 됩니다. 그렇죠? 정확하게 읽는 습관이요. 그러니까 한국말이 됐던 영어가 됐던 우선은 엘세 공부를 할지 안 할지도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그냥 책을 읽더라도 좀 더 꼼꼼하게 읽는 습관을 길러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느 언어로 하든지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본인의 습관을 위한 거기 때문에 도저히 영어로는 그게 자꾸 습관이 안 좋게 붙어서 잘 안 된다. 그럼 한국말로 하세요. 한국말로라도 책을 읽으면서 그 미묘한 차이들에 좀 더 꼼꼼히 읽는 습관을 기르시고 다시 영어로 돌아오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영어를 보시면 훨씬 더 빨라질 겁니다. 속독이라는 건 그럼 뭐냐? 속독은 이제 스킵하는 건데요. 무조건 빠르게 있는지 아시더라고요. 아니에요. 이거는 정확하게 읽은 순간 예측을 하기 시작한다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원래 토요일에 수업을 하는데요 라고 시작을 하면 뭔가 오늘은 토요일에 수업을 안 하나 보다라는 얘기라든지 아니면 오늘은 뭔가 딴 거를 하나 보다라는 그런 예측이 되죠. 근데 제가 원래 토요일에 수업을 하는데요 한 다음에 잠시만요 튀어나오면 뭐지? 이런 느낌이 되겠죠. 뭔지 보이시죠? 제가 원래 토요일에 수업을 하는데요 라고 해놓고는 저 배고파요 라고 하면은 뭐지? 이 센팅 맞으면 이 되겠죠. 포인트 보이세요? 그러니까 언제나 여러분들이 이미 남들하고 대화할 때도 어느 정도 anticipation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이 정도가 되면 이걸 말하겠거니 뭐 이런 내용이 나오겠거니 그래서 꼼꼼하게 안 듣고 응 그래라고 하면서도 어떤 맥락은 잊지 않고 중간중간 추임새도 넣을 수 있고 남들한테 나중에 듣고 그 뭐였대 라고 하면 대충 이런 내용이었대 라는 말도 할 수 있습니다. 그거예요. 그게 스킵이에요. 이해죠? 그러니까 스킵이라는 건 뭐냐면 이 시험은 절대 죽었다 깨어났을 때 100문제를 꼼꼼하게 읽을 시간은 없어요. 이기 때문에 읽고 안 읽고 읽고 안 읽고를 해야 되겠죠. 그 안 읽는 부분은 그냥 무조건 중간에 안 읽는다가 아니라 내가 글을 읽다 보니 어느 정도의 맥락을 이해했다. 내가 어느 정도 흐름을 이해했다. 그래서 이 스트럭처가 어떻게 나올지가 예상이 간다. 라고 하는 순간 중간에 빠르게 스킵을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또 필요한 순간에 다시 또 읽는 거죠. 그 훈련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안 읽는 애 이거 이 뜻이 아니라 내가 읽어가면서 예측할 수 있는 포인트가 나온지를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조금 스킵하는 그런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굳이 영어로 하실 필요도 없고 한국어로 해도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니면 더 쉽게 말할까요? 이미 여러분이 할 줄 알아요. 드라마 보는데 물론 네 이렇게 말하고 저는 드라마 되게 열심히 1시간 동안 절대 화장실도 가지 않고 꿋꿋하게 앉아서 절대 먹지도 않고 화면만 쳐다보기는 해요. 인데 중간에 제가 잠깐 화장실 갔다고 해서 맥락을 놓칠까요? 그건 아니죠. 뭔지 보이시죠? 그러니까 잠깐 30초 화장실 갔다 왔다고 해서 60분을 망했다가 다시 처음부터 봐야 돼. 이런 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럼 같은 맥락으로 그게 만약에 10분짜리였으면 10분에 30초요. 10분에 30초여도 괜찮을 수 있는 거 맞죠? 뭔지 보이시죠? 그럼 그 더 줄일까요? 5분짜리 지문이었으면 5분짜리 지문에서 30초 정도 안 읽는다고 해서 큰일 났다. 다시 처음부터 읽어야 돼. 이게 될까요? 아닌 거 보이시죠? 저희 지문은 평소에 읽게 되면 RC 지문은 4분짜리가 될 겁니다. 4분인데 4분에 읽으시면 절대 시간 내에 4개 지문을 끝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 30초에서 1분을 무조건 스킵을 하셔야 됩니다. 인 거고 그거를 처음부터 무조건 건너뛴다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크게 시작하세요. 크게. 그러니까 이게 성향의 차이기 때문에 가끔 어떤 분들은 저는 중간에 건너뛰면 불안해서 도저히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라는 말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럼 성향을 바꿔야 되겠죠. 그럼 내 공부기간 2달이 더 늘어나는 순간이에요. 다만 뭔가 영어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글을 읽으면서
아, 오늘은 이게 60줄이다. 나 무조건 오늘 우선 2줄을 스킵을 해보자. 2줄 스킵해도 내가 맥락 이해하는데 문제가 없네? 그럼 오늘은 이제 내일은 4줄을 스킵한다. 그 다음에 6줄을 스킵한다. 그래서 점점 더 늘려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10줄까지는 적어도 만드셔야죠. 그까지 10줄이 아니에요. 10줄이 4개 지문이면 40줄입니다. 40줄어치를 읽지 않고 지문을 풀 수 있으면 가장 효율적이죠. 그걸 지금 만드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LSAT 공부를 할 때 LSAT이라는 시험지를 처음 보기 전에 꼭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건 정독과 속독을 통한 직독, 직해가 될 겁니다. 자, 그걸 하고 난 다음에 각 섹션에 대한 정확한 문제형을 파악하시고 접근 방식, 적용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럼 LSAT 시험지를 봤다는 건데 봤죠? LSAT 공부는 막말로 저랑 2달 기본반 들었다라고 해서 LSAT 시험이 공부를 시작한 게 아니에요. 그냥 LSAT에 이런 문제가 있구나가 될 거고 2달 이후부터 공부는 시작입니다.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PT를 풀면서 복습하는 순간부터 사실은 LSAT 공부가 시작이죠. 이기 때문에 2달 듣고 성적이 나왔네 라고 하는 거는 나오는 경우 있어요. 있는데 디폴트가 다를 겁니다. 맞죠? 디폴트가 다른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우선은 적용 방식을 연습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공부가 시작됐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LSAT이라는 시험에는 여러 가지 문제 유형이 있습니다. 영어로만 쭉 읽고도 풀 수 있죠. 그래서 아까 디폴트가 다르다고 했던 사람들의 특징은 이미 글을 읽을 때 속독을 하고 성격 급해서 원래 학교 다닐 때부터 뭔가 읽을 때 꼼꼼하게 안 읽고도 문제를 잘 풀어왔던 사람들이요. 인데 2달 동안 기본만 듣고 문제 유형까지 파악했더니 이거 이렇게 풀면 되겠구나 하고 그냥 시험장에 갔더니 170이 나왔네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우선은 다시 또 1번이 되어 있으면 공부 기간이 줄겠죠. 근데 만약에 1번이 잘 안 되고 있다면 공부 기간은 죽었다 깨어도 2달이 될 수가 없어요. 맞죠? 적어도 미니멈 6달은 될 겁니다. 이기 때문에 우선 이 훈련부터 하셔야죠. 정확하게 연습을 하시고 접근 방식 적용 연습도 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PT들이 있는데 이 접근 방식 적용 연습은 사실은 PT 55 이후부터 있는 PT라고 보시면 돼요. 이지만 이걸 가지고 연습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저희는 PT가 있는데 PT 1에서 20까지 그리고 21부터 52까지로 나눠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크게 3단계로 보이시죠? 조금 이따 그 3단계에 대한 얘기는 좀 더 하도록 할게요. PT 1에서 20, PT 20에서 50, 그리고 PT 55에서 80. 지금까지 나온 게 80이고, 한 일주일 뒤에 80일 나오긴 할 건데, 우선은 80이요. 저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이제 인터넷에 있는 말들 다 좋은데, 저 인터넷에 있는 말들 별로 안 좋아하는 게 이거 제가 인터넷말 믿다가 첫 시험에 망해버려서, 그 얘기 좀 이따 할게요. 좀 있으면 울 수도 있어요. 이제 망했기 때문에 인터넷말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 말 중에 가장 싫어하는 게 시간이 없으면 최근 거 몇 개 풀고 들어가도 돼요. 왜 내라고 하는 애들 있죠? 저 그거 별로 안 좋아해요. 도대체 그 내라는 걸 믿는 또 그거는 뭐지라는 생각이요. 자꾸 뭐만 하면 인터넷에서 봤는데요 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다시 물어봐요. 걔 크레덴셜은 뭐예요? 라고 물어보게 되죠. 그래서 걔는 시험 봤대요? 걔는 몇 점 나왔대요? 잘 모르겠어요. 인터넷에 있어서. 그러면 왜 거기다 물어봐요? 차라리 지식인에 물어봐도 똑같은 답일 텐데. 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보시면 안 돼요. 됐죠? 최근 PT는 아껴두셔야 돼요. 시험은 무조건 2번을 보라고 저는 권유합니다. 무조건 2번은. 첫 시험이 174 나왔으면 그럼 이제 아닌데 첫 시험에 174 나오고 5 나오지 않았으면 무조건 2번째 시험은 보는 겁니다. 인데 내가 첫 시험에 망칠 수도 있는데 최근 PT를 가지고 다 연습해 두시면 2번째 시험은 6년 뒤에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바로 그 다음에 들어갈 거예요. 2달 뒤에. 그때도 그 경향에 맞춰서 봐야 되는데 최근 시험지가 없으면 뭘 가지고 판단을 하실 거냐는 거죠. 이기 때문에 최근 시험지는 함부로 푸는 게 아니에요. 맞죠? 최근 시험지는 분산해서 풀게 될 겁니다. 아예 안 풀고 들어간 건 아니지만 최근 시험지는 너무 막 풀어버리시면 안 돼요. 맞죠? 그래서 옛날 시험지를 좀 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PT1에서 20이 된 그거는 인정. 인터넷에 있듯이 PT1에서 20은 최근 시험에 경향과 들어갔진 않죠. 최근 시험에 경향과 들어가지 않은 거는 랭귀지가 약간 이상하게 쓰여져 있어요. 문제 유형이 다른 게 아니고 논리가 다른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해석이 잘 안 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최고죠. 그걸 연습하셔야죠. 내가 PT 1에서 20의 그 난해한 랭귀지도 해석이 된다면 PT 80 봤을 땐 더 직관적으로 빠르게 이건 너무 쉽네. 내가 이렇게 잘 풀다니 라고 하면서 점점 잘 풀게 될 테니까.
PT 55와 80에 대한 테크닉을 제가 알려드려도 기본만 들으신 분 많으니까 정규반에 가서 무슨 테크닉 알려준다고 해도 그거를 PT 55에다 적용을 하시면 안 돼요. 언제나 PT 1에서 20 혹은 20에서 40에 연습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 안 되는 문제들마저도 된다라면 그러면 나중에 PT 55에서 80을 풀 때 더 잘 풀릴 테니까. PT 1에서 20의 논리도 매우 좋은 논리입니다. LSAT 안 그러면 그 시험지를 아직도 팔 리가 없어요. PT 1에서 20은 정말 좋은 책이었고 그 책들을 가지고 모든 세상에 주는 책들이 생겨났으며 모든 학원들이 생겨났죠. 그러면 그 부분에는 분명히 뭔가 중요한 게 있을 겁니다. 그걸 본인들이 혼자 공부하시면서 연습을 하고 기본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부를 할 때 절대 PT 5에서 80은 아직 건드시면 안 돼요. 그렇죠? 저걸 이미 건들고 나면 170에 대한 개런티가 되게 힘들어집니다. 그렇죠? 저거를 건들고 나면 제가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저거는 웬만하면 건들지 말고. 네. 더 막말로 드리면 이거죠. 제가 하라는 대로 했는데 점수가 안 나왔으면 제가 어떻게든 밤을 새서라도 같이 붙들고 어떡하지 하면서 같이 도와줄 거예요. 근데 시키는 대로 안 해놓고는 어떡해요 라고 하면 그러게요. 왜 시키는 대로 안 했어? 라고 하면 끝인 거 보이시죠? 물론 도와는 주는데 네, 본인도 마음이 아프고 저도 마음이 아프고 네 그러고 네 제가 오늘이야 화장하라고 왔지만 평소에 이렇게까지 진한 화장 안 하니까 더 표정이 끝나는 날 만나기 때문에 여러분을 못 만날 것 같아서 그 얘기를 지금 드리려고 만난 거지 오늘 끝나고 학원 잘 등록 이게 아니라 우선은 공부라는 기간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네 올해 못 가겠네 싶으면 그렇구나 집에서 기본 수험서 먼저 읽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죠. 그게 지금 포인트예요. 그렇게 공부 조금 토대 쌓고 오시면 더 좋아요. 더 빠르게 이해하실 거고 더 효과적일 거고 더 많은 걸 저한테서 얻어가실 수 있겠죠. 의 맥락이 될 겁니다. 그래서 첫 단계를 좀 얘기를 드리자면 인트로덕션 단계요. 기본 단계입니다. 문제 연결 논리 구조랑 접근 방식 숙지 단계고 기본 논리와 핵심 구조를 파악하는 부분이죠. 자, 이 부분일 때는 우선은 기본 수험서 PT1에서 아까 말했던 그 20을 좀 보게 될 거예요. 내가 바로 보지는 않을 겁니다. 이거는 내가 이게 숙지가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리뷰 단계가 되겠죠. 그래서 2단계에 가장 많이 하셔야 되는 건 기본 수험서 읽어보는 거예요. 저 바이블 시리즈 좋아해요. 바이블 보세요. 맨하탄 책 좋은 책이에요. 보세요. 좋은 책들이요. 네, 저는 저 회사랑 그 어떤 어필레이션도 없어요. 근데 네, 좋은 책이요. 카프란 책하고 프린스턴 책은 좀 그래요. 그 에세폴 더미스라는 책도 있는데 이름부터 좀 그렇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책에다가 바이블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다는 건 엄청난 자신감이에요. 네, 이 책은 거의 정석이다죠. 우리가 수학책 처음부터 되게 많아도 수학의 정석 그 책 있잖아요. 되게 오래된 책이잖아요. 그거는 좋은 책이라는 거 다 인정하잖아요. 다들 한 번씩은 공부하는 책이에요. 그 책으로 서울대 갔어요는 조금 드문데 그러니까 정말 특출난 몇 명만 가지고 그 책 하나만 읽고 나는 서울대를 갔어요는 없지만 그 책은 다 공부라는 책이죠. 자, 같은 생각이에요. 바이블만 읽고 하버드 갔어요는 없어요. 거의. 그랬으면 특출난 애들이에요. 이지만 바이블은 한 번씩 읽어보시는 좋은 책입니다. 그렇죠? 원래는 타스마스터라는 애들이 학원이 있었는데 그 타스마스터에 있던 애들이 나와서 차린 게 바이블 회사예요. 이니까 좋죠. 타스마스터에 있던 어떤 폐쇄적이고 자기만을 고집하던 그 인도저씨가 고집하던 방식을 조금 더 대중화되고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책입니다. 좋은 책이에요. 한 번씩은 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이해하죠? 그러니까 바이블 책은 한 번씩 하면 좋은데 게임 바이블과 LR 바이블은 매우 도움이 되는데 RC는 쓸모가 없어요. 리딩 바이블은 안 보셔도 돼요. 네, 굳이 원하시면 보셔도 되는데 별로 도움 안 돼요. 근데 책 좋은 책이니까 보세요. 자, 근데 이렇게 에스터 이미 썼고 바이블 썼고 그러면서 더 이상 쓸 게 없잖아요. 그래서 맨하탄 애들은 그냥 우리 맨하탄 이런 느낌으로 그냥 갔어요. 우리는 그냥 맨하탄에다 학원을 만들었으니까 맨하탄 프랩 이런 느낌인데 맨하탄 책 좋아요. 좋은 책이요. 그 책은 바이블과 약간 다른 방식의 어프로치를 하기 때문에 방식은 다양하게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건 매우 도움이 될 겁니다. 개인적으로 부동안에는 블루프린트 책을 제가 구하지를 못해서 좋은 학원이겠거니 나름 조그만하게 시작해서 킬리 쪽을 다 자리 잡았으면 좋은 곳이겠거니 라고 생각해서 그냥 바이블 있던 애들 나와서 차린 거거든요. 그래서 좋은 책이다 라고 생각은 하고 했는데 블루프린트 책 안 좋아요. 제가
일주일 전에 블루프린트 책을 드디어 구해서 읽어봤는데 저작권 문제 때문에 책들이 점점 바뀌면서 쓸데없이 점점 난해해지는 이기 때문에 바이블 정도에서 멈추는 게 좋을 것 같기 때문에 블루프린트 책은 한 번에 읽어봐도 되지만 그 방식에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 네, 저는 바이블 정도가 딱 좋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딱 기본에서 너무 많은 걸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두 가지 책이 개인적으로 나온 책 중에 바이블과 맨하탄 책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이기 때문에 네, 블루프린트가 혹시나 최신 버전에서 좋을 거라 생각해서 읽어봤는데 너무 난해해지고 네, 방식 두 개를 너무 엉켜놓는 바람에 더 이상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걔는 웬만하면 보지 않는 게 좋기는 해요. 근데 원하시면 보세요. 제가 이제 읽어봤으니까 그것도 고칠 수는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바이블이나 맨하탄 정도에서 뭔가 문제가 터지는 게 고치는 게 쉽지 블루프린트까지라고 생각하고 있죠. 근데 바이블과 맨하탄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읽어보세요. 좋은 책들이요. 네. 남이 만들어 놓은 건데 나쁘다고 폄훼할 생각도 전혀 없고 그들이 만들어 잘 됐더라면 그건 언제나 가져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는 것도 좋아요. 자, PT 1에서 20에 있는 게임들을 볼 때요. 세븐스에이지라는 거 있어요. 저 좋아해요. 게임은 이거 봐도 도움돼요. PT 1에서 20은 PT 1에서 20은 세븐스에이지 것도 좋아요. 연습용으로. 엘셋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 정도구나. 이런 느낌이구나 싶으면 이거 보고 난 다음에 난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다 하면은 뭔가 테크닉 배우러 온다든지 아니면 뭔가 나만의 길을 좀 더 가야 되겠구나 오다노트를 좀 더 만든다든지 하는 본인만의 분석으로 본인만의 방식을 만들게 될 겁니다. 이지만 그 본인의 방식을 아직 잡기에는 너무 난해하니까 기본 틀이 되는 것들을 보시라는 거지 저것만 가지고 점수가 나오는 시스템은 아니에요. 이니까 우선은 기본 단계에서 이런 걸 좀 봐두시는 건 도움이 될 겁니다. 이해했죠? 자, 그래서 이건 몇 달 잡냐? 2달이요. 2달 보세요. 2달 정도는 잡으셔야 공부 기간이 나올 겁니다. 이해했죠? 그래서 저렇게 좀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문제 유형에 대한 어떤 숙지 단계가 좀 지나서 엘셋 할만하다. 그러니까 2달 정도였는데 이거 아닌 것 같아 하면 빨랑 포기하고 아직은 취직의 길이 남아있으니까 로 가겠다 하면 그것도 한 가지예요. 근데 2달 지났는데 할만하다.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면 이제 엘셋 어플리케이션 단계요. 이제 진짜 공부를 시작해야죠. 의 단계로 될 겁니다. 기본적 문제 유형을 배운 것 뿐이에요. 바이블 있고 세븐스에이지 있고 맨하탄 읽어봤자 기본적 문제 유형을 잡으신 것 뿐입니다. 자, 그걸 이제 접근 방식을 만드시고 그거를 기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지 연습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 단계가 될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거 4달 잡습니다. 더 일찍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최악을 언제나 알려드려야지 공부 이 정도에서 무조건 나와요라고 했다가 안 나오면 서로 민망하니까요. 그래서 4달 정도는 공부하셔야 될 겁니다. 지속적으로 기계적인 접근이요. 이때 이제 오답노트가 필요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4달 동안 이제 저 때는 이제 엘셋을 공부를 해볼까 하고 쉬어가고 오늘은 뭐 메인 포인트 공부해야지 이런 느낌이 아니라 자 이제 오늘 하루 종일 PT를 풀고 난 다음에 기계적으로 메인 포인트 다 똑같이 풀었는지 확인해보고 그런 다음에 메인 포인트 똑같이 안 풀었으면 다시 복습하고 외우고 그런 다음에 그 다음날 PT를 풀었을 때 다시 또 내가 메인 포인트 이번에는 어제 봤던 방식대로 봤어야 되는데 그대로 봤는지 다시 확인하고 하는 걸로 계속 기계적으로 푸는 겁니다. 이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걱정해야 되는 건 멘붕의 순간이에요. 갑자기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울고 싶은 순간이 올 겁니다. 그 울고 싶은 순간이 왔을 때 기계적으로 손은 움직이고 있어야 돼요. 그걸 지금 원하는 거예요. 170 넘는 사람들은 모든 문제를 잘 알아서 푼 게 아니라 어떤 문제들은 그냥 습관적으로 우선은 동그라미 쳤고 뭔진 모르지만 페이스 맞춰가면서 푸는 게 이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시험은 페이스 놓치는 순간 끝이에요. 이기 때문에 페이스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니까 페이스 유지를 하기 위한 기계적 습관을 기르셔야 돼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는 패닉이 온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움직이는 방식이 되겠죠. 그래서 이때 오답노트 하시면서 본인이 뭘 못하는지 파악하시고 그거에 따라서 습관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매일매일 복습하고 그러고 이거를 내일은 그 방식을 오늘 연습했는데 내일 문제점은 내가 벌브를 안 봤던 거다
아 그렇네. 벌브를 보자, 벌브를 보자 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날 PT를 풀었을 때는 벌브를 봐야지라고 해서 계속 움직여야죠. 근데 또 안 봤으면 그렇지. 하루 만에 될 리가 없지. 그 다음날 또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4개월이 가장 힘든 기간이 될 거고 네, 그 기간에 아마 학원에도 올 수 있고 아니면 뭐 인터넷에서 이제 가장 많이 놀 시간이에요. 저 때. 저 힘들어요 라고 하면서 하고 네, 이 4개월 동안 가장 많이 울죠 원래. 네, 왜냐면 본인이 이렇게 머리가 안 좋은지 처음 할 거니까. 영어도 생각보다 못하실 거고요. 네, 머리도 생각보다 안 좋을 거고요. 갑자기 엄마 아빠한테 가장 미안해지고 고마워지고 하는 모든 감정이 저때 올 거예요. 왜냐면 내가 사실은 대학을 갈 게 내가 머리 좋아서가 아니라 엄마 아빠가 돈으로 보낸 건가 봐요 하는 그 얘기까지 나왔어요. 네, 하버드에 안 가 있는데 저 하버드 그냥 엄마 아빠가 돈으로 넣은 것 같아요 하면서 막 울고 네, 175 나와서 즐겁게 갔어요. 네, 다시. 인데 네, 그러는 다음에 갑자기 자기 머리 좋은 것 같다고 다시 얘기가 바뀌었는데 저 4개월 동안 계속 힘들 겁니다. 왜? 습관이 붙은 걸 깨는 게 가장 힘들어요. 이미 벌브를 안 보는 습관이 붙었겠죠. 이기 때문에 20년 동안 있었던 그 습관을 매일매일 연습하면서 뜯어 고치시는 겁니다. 이기 때문에 가장 힘들고 가장 열심히 공부하는 순간이죠. 이때 오답 노트를 가장 열심히 하셔야지만 될 거고 아무리 그래도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PT1에서 50이요. 그러니까 52까지도 괜찮은데요. 그걸 넘는 데까지는 공부를 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선은 풀이 과정이 잘 됐는지 안 되면 빠진 게 있으니까 다시 기본 수험서를 읽던지 뭐 학원을 가든지 아니면은 인터넷에 좀 더 뒤지던지 라는 그런 방식으로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겁니다. 까지는 됐죠? 자, 그 상태에서 이제 파이널 리뷰요. 이때 PT 55에서 70, 80 뭐 이런 식으로 좀 연습을 하게 될 거예요. 시험을 2번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첫 시험에는 뭐 홀수였죠. 그러고 두 번째 시험에는 짝수 이런 식으로 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꾸셔도 돼요. 근데 무조건 50에서 80을 풀게 될 겁니다. 이게 실제 시험 전에 최근 PT 풀을 하면서 현 실력 측정 단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따지고 보면 2달이지만 나눠질 거예요. 한 달씩. 시험을 2번 보게 될 거니까요. 그래서 공부하게 되면 저는 최소 8개월은 공부하셔야 된다 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공부 다 끝났으니까 최근 PT 풀면서 그동안 배웠던 걸 쓰고 있는 건지 그렇게 해서 현 실력을 정확하게 측정하시는 거고 그 결과에 맞춰서 문제 유형별 싹스물 고득점 전략을 찾는 겁니다. 자신의 실력에 맞는 방식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PT는 함부로 풀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최근 PT를 다 풀어버리시면 도대체 시험장에서 어떻게 나올지 구분이 안 가요. 이기 때문에 애매하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이니까 함부로 최근 PT는 풀지 마세요. 그러니까 마음이 급한 건 아는데 그냥 막 공부를 하고 난 2달 뒤에 시험을 볼 거 이러는 경우가 있는데 아니 2달 뒤에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했듯이 학교로선 좀 정해봐요. 학교를 정하고 나면 좀 현실적으로 점수가 보일 거고 본인의 폴드 테스트 점수가 안 좋으면 그게 아닌 거고 하면서 계산법이 나오겠죠. 2달 만에 볼 거니까 하면서 2달밖에 안 되니까 80분을 다 풀지 못하겠네? 최고급 몇 개 이러는 바람에 망하는 거예요. 그 패턴에 빠지시면 안 되니까 공부를 할 때 좀 더 정확하게 계획을 세고 공부를 해야 되겠죠. 가 기준점이 될 겁니다. 본인한테 맞게 하세요. 자, 앞에다 붙여놓은 거 되게 많은데 저 후기를 원래 잘 안 받는 성격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후기를 많이 받아요. 이유는 구구절절한 후기를 받아요. 네, 이번 6월에 시험 봤던 학생 중에 한 명은 이미 점수 잘 나올 거예요. 그래서 170한 4 나오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똑같이 얘기했거든요. 근데 너 그냥 하버드 넣을 거면 그 올해 그냥 하버드 넣으면은 그냥 후기는 안 받을게 왜 그런지 알지? 라고 했었고 근데 네가 내년에 예일을 가겠다라면 후기를 좀 쓰자. 나 아직 예일은 그렇게 후기가 많지가 않아 라고 했거든요. 자, 포인트는 하버드에서 하버드 가면 당연한 거예요. MIT에서 하버드 가면 굳이 후기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당연하죠. 걔네들은 원래 어릴 때부터 공부도 열심히 해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제가 다 테이크 크레딧 할 수는 없거든요. 자, 앞에 붙어있는 후기의 80% 이상은 눈물 나는 사연들이 많아요. 한국 대학에서 순수 토종이 같다. 혹은 학교 학교는 말하면 안 돼. 졸업했구나. 네. UIUC에도 겨우겨우 웨이리스트로 대학을 갔는데 가서도 정신 못 차리고 매일매일 술 퍼마시고 놀다가 정신 차리고 저는 이제 코넬에서 반액장학금 받고 취직도 됐어요. 봄에. 네, 변호사거든요. 이미 라이센스 있는. 네, 작년에는 그랬거든요. 취직 안 되면 자기는 이제 라이센스 있는 백수다라고 이랬었는데, 네,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그래서 오늘도 그 누나 나 라이센스는 백수 될 뻔한 지 1주년이라고 해서 제가 나 지금 80명 더 라이센스는 백수 만드는 그 설명회 중이야라고 했거든요. 네. 그랬더니 적당히 만들라고 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문제 보이세요? 공부 못했는데 구구절절 힘들게 해서 갔던 케이스인 거지 저기에서는 하버드에서 예일 갔어, 예일에서 예일 갔어 이런 애들은 안 붙여요. 그렇죠? 당연한 거거든요. 그 정도는. 그러니까 저기 있는 애들은 되게 다 구구절절 힘든 애들이었던 거죠. 오다부터 열심히 만들고 힘들었던. 근데 그 와중에도 후기들은 뭐라고 써있냐? 나는 LR만 그 방식으로 따랐다. 나는 게임만 정말 게임이 잘 되더라. 혹은 나는 RC를 이거에서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170을 넘는 데 있어서 모든 방식을 다 테크닉으로 쓰는 게 아니라 연습을 하시고 마지막 단계에 와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도 RC는 죽었다 깨어나도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그럼 이 테크닉은 얘 걸 진짜 써야 되겠다. 라고 하시면서 쓰시겠죠. 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단계에 그 테크닉을 배우러 온다는 뜻은 아니고 그러니까 마지막 단계에 제가 알려줬던 그 테크닉들 중에서 뭔가 하나를 그때 아 이건 도저히도 안 되겠구나 하면은 쓰는 시스템이 되겠죠.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에 결정을 하실 겁니다. 마지막 순간에 저 강사한테서 배웠던 그 많은 테크닉 중에 내가 필요한 테크닉은 무엇인가 그 순간에 판단을 하시는 거고 그때 같이 결정을 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제 거를 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쓴 사람들도 있어요. 이지만 굳이 다 써야 되는 것도 아니고 다 안 써도 170 넘었다는 뜻이에요. 이기 때문에 본인만의 어떤 틀을 찾는다가 파이널 리뷰 단계가 될 겁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왜 그렇게까지 봐야 되느냐? 저놈의 더미 섹션 때문에요. 그러고 쉬지 않고 새 섹션을 봅니다. 그게 문제예요. 쉬지 않고 새 섹션을 본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 보면 지치는데도 계속해서 문제를 풀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람이 가장 피곤한 순간은 가장 비상식적이고 비논리적인 행동을 하는 순간은 3번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3가지가 있죠. 이제 약물이나 음주 이런 거에 중독이 되는 순간이었죠. 그리고 또 하나는 매우 졸리는 순간, 또 하나는 매우 스트레스 받는 순간. 여러분 미치지 않고서 술 마시고 들어갈 일은 없으니까 첫 번째 건 아닐 거고 두 번째 거는 매우 졸리면 안 되죠. 커피를 마셔서 어떻게든 깨서라도 시험장에 들어가야죠. 시험장 졸리는 건 말이 안 되니까. 그럼 나머지 하나가 남죠. 매우 스트레스 받는 상황. 시험을 보시면서 점점 피곤해질 거고 점점 머리가 아파올 거고 첫 2 섹션 중에 분명히 한번 문제가 터질 겁니다. 뭔가 문제를 다 못 풀었을 거거든요. 그래서 패닉이 오기 시작하는 순간에 근데 그 패닉은 쉬는 시간을 좀 가지고 진정이 되면 되는데 진정할 틈도 없이 3번째 섹션을 보셔야 된다는 게 이 시험의 문제입니다. 근데 문제는 더미가 언제나 한국 시험은 3가지 다 가능했는데 지금까지 8년 동안 한국에서 나왔던 모든 시험은 first 3 섹션에 더미가 나왔었어요. 였기 때문에 그게 문제예요. 첫 섹션을 진짜 열심히 풀었는데 아직 시험이 시작을 안 한 거죠. 첫 섹션을 진짜 열심히 풀었는데 다 끝내지도 못해서 우울해 죽겠는데 하필이면 그게 덤인데 그것도 모르고 우울하면서 이게 진짜 시험이면 어떡하지? 하면서 우울하게 풀 겁니다. 더미가 약간 애매했어요. 그동안 난이도가 너무 높던지 너무 쉽던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그 시험의 평균 난이도보다 난이도가 매우 높던지 아니면 매우 쉽던지 하던 게 언제나 문제였습니다. 였기 때문에 문제 풀면서 근데 쉬운 것보다는 되게 이상하네 하면서 푸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이거 뭔지 모르겠어요 하면서 푸는 경우들이 많아요. 제가 수업에서 이거 나올 거라고 했는데 그거 안 나오고 있는 막 그런 시험지였거든요. 풀면서 막 집에 가고 싶어요 하는 시험인데 거의 덤이었고 문제는 그 집에 가고 싶은 순간이 시험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오면 2번째 섹션, 3번째 섹션 풀 때 이미 정신이 없겠죠. 그럼 틀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테크닉을 좀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흔들리지 않게 공부를 좀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공부할 때 그걸 완성을 하는 거죠. 첫 시험을 2번 보러 하는 이유가 있어요. 첫 시험인데 그렇게 무너지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들어가시면 분명히 한 번 정도 무너질 거예요. 그게 언제 오는지도 알아야 되고 그게 본인이 가장 강하다고 생각했던 섹션이 사실은 망하고 있는 섹션인지도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 남은 2달 동안 거기에 그냥 들어가면 끝인 거예요. 웨이리스트 풀렸다고 굳이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뭔지 보이시죠? 나 진짜 사실 웨이리스트 겨우겨우 6월에 풀려. 나 원래는 코네 가려고 했는데 지금 다 써놨는데 비행기도 다 끊었는데 한 번 더 너 올래라고 해서 다 취소하고 태익만이 뭐이 느낌으로 왔다. 이런 느낌으로 얘기
네, 술 취업은 할 수도 있겠지만 굳이 가서 노원에 술 취업할 일은 없을 테니까요. 모르고 끝날 거예요. 우린 다 같이 하거든요. 이런 느낌이 될 겁니다. 이기 때문에 공부 기간은 막 그냥 2달, 3달 이렇게 잡지 마시고요. 학교 정해놓은 걸 맞춰서 170 넘으면 이 정도가 걸린다더라. 근데 내가 PT를 봤더니 나 140대네. 근데 나는 무조건 하버드를 가고 싶다. 라고 하면은 그렇구나. 나 1년 공부해야 되는구나. 그럼 우선은 학원부터 달려가는 게 아니라 집에서 바이블을 한번 읽어보고 저 학원에 가야 되겠구나. 바이블 읽어보고 좀 더 이해가 가면은 에이세스 계속 할지 아니면 그렇구나. 원래 꿈은 간직할 때 좋은 거야 라는 느낌으로 관둘지로 결정을 하셔야 돼요. 가장 슬픈 케이스는 했다가 망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시작하면 무조건 어거지로 재수를 시켜서라도 무조건 끌고 어딘가는 집어넣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선 시작했으면 1년을 투자했으면 무조건 가야죠. 앞에 붙어있는 예일이요. 1년 재수했어요. 재수해서 예일 갔으면 저는 할 만한 투자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앞에 있는 하버드요. 한 명은 재수예요. 한 명은 재수가 아니라 사실 1년 휴학을 했죠. 학교를. 1년 휴학하고 1년 내내 공부했으니까. 그래서 첫 시험이 175 나와서 하버드를 갈 수 있다면 네, 저는 1년 휴학하라고 합니다. 1년을 공부해서 갈 수 있다면. 이기 때문에 우선은 시작하기 전에 이 1년이 필요한지 6개에서 8개월이 필요한지 그걸 잡으시고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랑 그걸 같이 잡는 것도 좋겠지만 우선 여러분이 저랑 데이터를 다 주시고 얘기를 하면 좀 더 편해지겠죠. 그게 기준점이 될 겁니다. 자, 그럼 뭐 대단한 시험이라고 이렇게 점수가 안 나올 거라 얘기하고 1년을 준비하라고 하느냐. 제가 아까 오지선다형의 장점은 찍어서 문제를 맞추는 거라고 했죠. 이제 단점을 말할 때가 됐죠. 오지선다형의 단점은 답을 아는데 틀릴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에 너무 그럴싸한 답이 있어서 인타이스돼서 그걸 고를 겁니다. 그래서 틀린지도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틀렸다네. 나 2개 중에서 헷갈린 건데 가 될 겁니다. 그때 가장 많이 하게 되는 착각이 그거죠. 2개 중에서 그래도 틀렸으니까 다음번에 맞출 수 있어. 네, 그렇게 다음번에 맞출 수 있어로 1년이 걸릴지도 몰라요. 이기 때문에 그 룰을 빠르게 파악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엘세 시험에서 왜 글을 읽지 말고 속독을 하라고 얘기를 하느냐? 2out of 5 룰이라고 불리는 룰이 생겨나게 됩니다. 엘세이 말한 건 없는데요. 제가 볼 땐 거의 룰이에요. 이기 때문에 2out of 5 룰이라고 부르는 부분이죠. 자,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오지선다형이에요. 정답을 A에 줘요. 그리고 그 답을 다시 E에다가 그대로 카피인 비슷합니다. 그런 다음에 아까 전 그 A 답을 인텐션 미스리딩하게 한 단어를 고쳐버리던지 내가 지문을 아무리 꼼꼼히 읽고 문제를 아무리 열심히 읽었다고 해도 답에서 틀려버리면 이 시험은 끝나는 시험이에요. 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뭔가를 버린다라면 지문을 버릴 겁니다. 언제나 최악을 선택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문을 스킴하게 될 겁니다. 절대적으로 answer choice는 스킴하시면 안 돼요. answer는 무조건 꼼꼼하게 읽는 걸로 택할 거고요. 지문을 스킴하는 길을 택할 겁니다. 읽고 안 읽고를 하는 거는 지문 부분이요. 이해 안 가겠죠? 약간은 불안할 겁니다. 읽으면서 약간 애매하네 라는 생각도 많이 할 겁니다. 그렇지만 answer choice를 버릴 수는 없기 때문에 answer를 다 있는 걸 택할 겁니다. 오답 노트의 기준점도 저 answer choice에서 비롯되게 될 거예요. 답 2개가 되게 비슷했으면 그 답 2개의 차이를 잡으셔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답변 다 읽으셔야 되고 답 2개 너무 비슷하다면 다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 답 2개에서의 비교를 하신 다음에 차이를 잡습니다. 그 차이를 가지고 문제를 다시 확인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험은 아까 말했던 50개는 정답을 아셔야죠. 하지만 이제 방금 전에 나머지 50문제로 넘어온 겁니다. 뭔 소린지 모르지만 이 오답 때문에 안 된다는 걸 빠르게 찾으셔야 될 거예요. 저게 이 시험의 기준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시면서 우선은 틀을 좀 잡으시고요. 틀을 잡고 난 다음에 이런 공부구나 라는 걸 좀 잡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에세 기본 공부하면서는 우선은 정답 위주로 생각을 하고 이런 게 답이겠거니 라고 하겠죠. 그 다음 단계가 오답 노트를 만드는 부분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오답 노트라고 하는 게 뭔지 좀 얘기를 해봐야 되겠죠. 자, 저희 그 2장 좀 넘기시면 가장 끝에 한 장 뒤에 보시면 마지막 끝에 오답 노트라는 게 있죠. 그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 중간에 건너뛴 건 LRK 말씨 문제 유형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잠깐 건너뛰었어요. 별로 중요해요. 여러분은 아셔야 되는 건데 지금 굳이 들을 필요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잠깐 건너뛰읍시다. 자, 오답 노트에 대한 얘기 좀 드릴게요. 자, 아직
네, 오답노트는 이따 만드는 법은 좀 설명하고요. 우선은 쉬기 전에 오답노트가 어떤 건지 좀 얘기 좀 할게요. 오답노트가 파스웨이 두 번째 사브리스가 써있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건 안 적으셔도 돼요. 적지 마요. 저 적는 습관이 있어 적는 것 뿐이에요. 자, 제가 시험을 4번을 봤어요. 자, 학교 다닐 때 봤던 시험이 168이 첫 시험, 그 다음에 173점이었고 가르치는 나왔던 점수가 178과 9점이었습니다. 자, 요거는 잠깐 버리고 앞에 부분이요. 시험장 들어가기 전에 첫 시험은 2007년 6월에 봤어요. 네, 2달 전에 공부 시작했고, 그러니까 그 전부터 공부는 했지만 네, 언제나 책은 펼쳤지만 오늘도 피곤하네라는 느낌이어서 네, 저도 평범한 학생이었으니까요. 책만 피면 졸리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매일매일 챕터 1이었거든요. 요 한 달을 보내고 그 다음에 큰일 났네. 시험을 등록해놨는데 안 들어간다고 안 되는데 왜냐면 집에서는 제가 공부한 지 오래된 줄 알거든요. 그래서 네, 열심히 공부를 2달을 했죠. 그러고 나서 성적은 168점입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2달 동안 집에서 열심히 했죠. 나선 점수가 173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요때 2달 동안 혼자 공부를 좀 하다가 해도 점수가 안 오르길래요. 한 달 학원 다녔어요. 파이널 리뷰. 근데 님은 왜 파이널 리뷰 한 달 다니고 왜 우리 보고는 기본 정규 실전이라고 해요? 라고 해야죠. 네. 아까도 얘기했던 거 있죠. 2달 공부에 점수 나온 사람 있어요. 디폴트가 달라요. 라고 했던. 네. 저는 첫 코드 테스트가 이미 성적이 165 이상이었어요. 시작할 때. 봤더니 할만하네. 게임만 거의 다 틀렸고 네, RC는 2개인가밖에 안 틀렸고 시작할 때부터 2개인가 3개밖에 안 틀렸고 하나는 그냥 답이 없네 라는 느낌이어서 여긴 답이 없나 봐 하면서 SH처럼 네, 냅뒀는데 네, 그래서 이제 3-4개 틀렸죠. 인데 답이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네, 절대 이 답은 아닐 텐데 라고 했는데 이게 답이지 하는 건데 아무튼 그거밖에 안 틀렸어요. 그러니까 디폴트가 달라요. 이니까 그걸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고 네, 2달 동안 논 거서 어떻게 공부를 제대로 하는 걸 몰랐으니까 그래서 별로 안 올랐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이미 파이널 리뷰를 다녀버렸으면 갈 데가 없어요. 그럼 파이널 리뷰를 다니면 PT 남은 거 치는 거 다 풀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또 학원에 갈 수가 없죠. 그럼 이미 잘난 척 다 해놨으면 기본반에 들을 수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집에 앉아서 다시 했죠. 왜냐면 2달 동안 아무 생각 없이 PT를 풀었기 때문에 이미 다 풀었는데 다 풀었으면 170이 넘었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저도 인터넷 말 되게 들었거든요. 인터넷에서 시험지 2번 풀면 170 나온다. 그러니까 정말 고지고대로 시험지 2번 풀었거든요. 근데 점수가 왜 안 나왔지? 다시 풀 수는 없는데 문제도 거의 외워서 나머지 2달 동안 했던 건 오답노트예요. 오답노트만 주구장창 만들고 시험장에 들어갔어요. 나와서 성적은 173점입니다. 별로 많이 오르진 못했어요. 인데 네, 여러 가지 변명할 거 있는데 우선은 좀 들어보세요. 오답노트를 만들었고 아무튼 오르긴 올랐어요. 였기 때문에 제 수업 2달 듣고도 언제나 그런 말을 하죠. 가라고. 우선 집에 가서 2달 동안 좀 사라졌다가 다시 와라. 그때 필요하다라면 그 수업 들어보시면 이제 알 거예요. 뭐만 하면 다시 듣겠다는데 이러다가 하면은 그러니까 무슨 말 할지 아는데 라고 하는데 저는 수업을 들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저 실전반까지 듣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 있어 보이잖아요. 기본 정도만 내가 가르쳤는데 176이 나왔다더라. 기본반만 2달 가르쳤는데 2달 집에서 복습하고 177 나왔더라. 이러면은 그 사람도 있어 보이지만 제가 되게 있어 보이니까 네. 였는데 아무튼 집에서 좀 만드셔야 돼요. 왜? 저는 여러분한테 가르칠 수 있는 건 제가 공부했던 방식밖에 없어요. 제가 엘셋을 나는 오늘부터 가르쳐야지 마음먹고 엘셋 공부를 시작했던 게 아니라 저는 그냥 학교를 가려고 공부를 시작했다 보니 그러다가 어떻게 내 인생이 꼬여서 여기 지금 여러분하고 있는 것 뿐이지 그게 포인트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건 난 이렇게 했더니 점수가 나왔더라. 이거밖에 할 수가 없거든요. 제가 오답노트 만들고 집에서 열심히 분석해서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도 어느 정도는 오답노트를 만드셔야 됩니다. 그게 기준점이에요. 근데 잘못 만들었어요.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두 달 동안 되게 열심히 책상에나 앉아 있었죠. 잘못 만들었어요. 자, 그렇지만 점수는 올랐죠. 그러니까 잘못 만드셔도 괜찮으니까 집에서 혼자 아까 공부하라고 했을 때는 잘못 만들어도 분명히 점수는 오를 수 있으니까 공부를 계속 혼자 하느라는 겁니다. 오답노트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인생이 꼬이는 시점에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들어왔으면 안 돼요. 네, 너무너무 공부를 많이 해서 지쳐서 1년만 놀다 가자 하고 1년만 논다고 했더니 부모님이 그러면 네 길 알아서 살아라 돈을 안 대주겠다라고 해서 네 누가 그러더라고요. 한국에서 영어 강사하면은 떼돈을 긁어 모아서 네 즐겁게 놀다가 갈 수 있다. 투이션을 볼 정도다 라고 해서 그래 하면서 네 그냥 가요. 네 그냥 1년 놀지 말고 그냥 무조건 되는 순간 네, 뒤도 돌아보지 말고 떠나야 돼요. 네 근데 포인트는 한국에 나왔죠. 어쩌다 보니 가르치게 됐네 라는 느낌이요. 자 가르치면서 2달 동안 준비를 시작했죠. 다시
엘셋을 본 거지 분석한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분석을 시작했어요. 분석하고 난 다음에 가르쳤고 가르친 지 한 달 뒤에 누가 손 들고 질문했거든요. 근데 이 방식 다 써봤냐? 그래서 솔직히 얘기해서 다 쓰진 않았는데? 라고 했더니 왜냐면 난생 이게 되는 게 있는데 안 써봤어 시험장에. 근데 그럼 못 믿지 않냐? 그렇네? 그럼 같이 들어가자. 그래서 같이 들어가서 나도 성적이 저 되게 순진했어요. 네, 제가 지금의 노련함이 없고 그때는 순진해서 낚였거든요. 잘. 다 같이 들어가자. 들어갈 때 목적은 하나여서 쉬는 시간에 다 들어가서 더미가 뭐예요? 이거 C 맞아요 하면서 그 용도였어요. 알고 봤더니. 근데 아무튼 공부는 못했죠. 왜냐면 가르치는 시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가르치기만 했으니까. 공부를 했다고 하지 않았는데 나도 성적은 178점이었고 제 친구 179받은 애가 자꾸 자기와 나의 격차 얘기를 자꾸 해서 짜증나서 한 번 더 들어갔어요. 180 받으려고. 근데 좀 이따가 아시게 될 거예요. 네, 제가 숫자랑 글자를 잘 못 읽더라고요. C라고 열심히 얘기하면서 D에다 동그라미 치는 신기한 버릇이 있어서 C하고 D를 맨날 헷갈려요. 근데 포인트는 아무튼 179가 나왔죠. 공부 안 했어요. 한 거는 여러분들 준비하는 그 분석한 겁니다. 그게 오답노트 버전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만들었던 건 잘못 만들었어요. 이제 들으세요. 잘못 만든 오답노트는 정답이 뭔지에 너무 포커스를 뒀어요. 그러니까 내가 왜 C가 다 정답이랬지? 나는 D라고 했는데 C가 왜 정답이지? 하고 계속 그걸 분석을 한 거죠. 이래서 C가 정답이구나. 공부 끝.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문제. 이거면 왜 또 D가 답이 되지? 하면서 D를 또 계속 읽는 거죠. 그건 정답 노트지 오답 노트가 아니에요. 뭔지 보이시죠? 정답 노트를 만들지 마세요. 정답은 이 PT 1에서 50을 가지고 만드는 게 아닙니다. PT 80대에서 만드는 저기 점수가 떴던 순간은 저 오답 노트요. 가르치려고 분명히 나는 C가 정답인지 알지만 누구는 왜 B가 오답이냐고 물어볼 거다. B가 왜 오답이지? 하고 B를 분석한 거죠. A는 너무 obvious하게 오답인데 그래도 물어볼 거야 얘네들은. 이니까 또 정리를 한 거죠. A, B, C, D, E에 있는 거에서 정답이 아니라 우리 오답을 엄청나게 열심히 분석을 그랬더니 뭔가 틀이 보여요. 이기 때문에 본인의 틀은 오답 노트에서 비롯될 겁니다. 오답 노트를 만드셔야 돼요. 제 거의 완벽에 가까운 이 모든 테크닉과 설명은 제가 오답 노트를 완성하는 순간,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가르치는 그 오답 노트 버전을 완성하는 순간에 나왔던 게 제예요. 제 학생 중에 177 넘은 모든 학생들은 오답 노트가 있습니다. 제 학생 중에 175 넘은 학생들도 모두 오답 노트가 있죠. 제 학생 중에 170 넘은 모든 학생들도 오답 노트가 있어요. 제 학생 중에 가장 점수가 많이 오른 사람들도 오답 노트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170 안 넘었죠. 네, 그 첫 번째 그러니까 폴드 테스트 아니고 첫 번째 시험을 142를 받아오시면 못 넘어요. 그러니까 이건 공부를 혼자 하고 시험장에 들어서 142 이러면 169가 한계예요. 169 나오는 날 손붙잡고 이제 우리 그만 만나자라고 그랬거든요. 본인도 더 이상은 힘들다고 학원에서 보고 싶지 않다고 해서 영영 안 봤어요. 그러니까 저희 페북에서는 자주 봐요. 사진 올라오면 서로 라이크 눌러주거든요. 인데 그 용도 외에는 그거는 많이 올린 겁니다. 오답 진짜 열심히 만들었어요. 첫 시험 142 나왔는데 169면 정말 많이 오른 거예요. 이제 그 당시에는 2년에 3번이라는 에세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시험에 대한 너무 부담감이 커서 문제표 좀 실수를 했었을 거고 만약에 그런 게 없었으면 조금 더 잘 나왔을 수도 있겠죠. 이기 때문에 우선은 오답 노트를 좀 더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배우게 될 게 이 부분이에요. 자, 오답 노트는 모든 문제를 다 적는 게 아니에요. 필요한 핵심 단어와 힌트 되는 단어만 적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석을 하시는 거죠. LSAT이라는 시험이 최소의 단어로 함정과 힌트를 동시에 주기 때문에 그 정독과 속독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겁니다. 그래서 만드시면서 적으시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이 4번이에요.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건 4번이에요. 왜 그 답이 맞다고 생각했는가를 언제나 적으시는 게 우선 시작입니다. 이 LSAT이라는 시험에 대한 착각을 하시는데요. 이거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데 약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걸 제가 좀 고쳐드리려고 하는 것 뿐이지 뭔가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LSAT 공부를 한번 시작하시면 제가 아까도 처음에도 얘기했던 게 10개월에 걸릴 수도 있으면 그걸 좀 따져보면서 공부를 시작해라 라고 하는 이유는 요번에 2달 공부하고 쉬었다가 다음에 와서 2달 이게 되는 공부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많이 하시려고 해서 망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안 돼요. 이해했죠? 이건 공부를 하면은 계속 끊임없이 쉬지 않고 기계적으로 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SAT나 GRE는 새로운 걸 배우거든요. 그래서 이번 2달 방학에 나서 공부하고
떠났다가 공부 아예 안 하다가 다음번 방학에 오면은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배웠던 새로운 게 있었으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걸 다시 고쳐야 돼요. 흔히들 some people이라고 하면 여러 명, several, many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some people은 이제부터 한 명부터 시작이에요. some이라는 글자는 하나부터 시작이거든요. may하고 can은 의미가 다르거든요. can not be true와 may not be true는 또 다르거든요. 그런 식으로 되게 다른 시험이에요. 그거를 근데 여러분이 다 알고 있거든요. may 모르는 사람 없고 can은 모르는 사람 없었거든요. 근데 can not be true가 사실은 can의 계열이 아니고 막 이런 것들을 또 배워가는 거기 때문에 한 달 지나죠. 공부 안 하죠. 그럼 다 까먹어요. 그게 되시면 안 되기 때문에 공부 시작하면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상한 생각하는 거 다 알아야 돼요. 왜 그 답이 맞다고 생각하는지 적으셔야 됩니다. 바보 같은 생각도 적어요. 어떤 바보 같은 생각이 있었냐? 그냥 단어가 많아서 마음에 들었음. 이라고 첫 번째 적혀 있었어요. 두 번째 문제는 뭐라 적혀 있었냐? 저번에 feel 좋은 걸로 갔다가 틀려서 이번엔 내 feel은 C라고 했지만 나는 C가 아닌 D로 갔다. 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번에 왜냐면 두 개 남았는데 C 아니면 D인데 했는데 내 feel대로 C를 골랐더니 틀렸으니 이번에는 내 feel은 C라고 얘기했지만 D로 갔다. 그래서 또 틀렸네? 하는 거예요. 자, 누구 노트길래 그렇게 디스를 하냐? 제가 적었어요. 그렇게. 뭔지 보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노트에 그냥 공부를 하지 말까도 적혀 있었거든요. 네, 이거는 생각하는 대로 가면은 틀려서 생각이 반대로 가지 또 틀려서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해도 안 되네 라고 하면서 네, 많은 것들이 적혀 있었어요. 적으세요. 적다 보면 깨달습니다. 제가 문제형이 두 가지인데 두 가지 타입인데 반대로 문제 풀고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적다 보면은 계속 같은 말을 적고 있으면 도대체 왜 이렇게 계속 같은 말을 적지? 그럼 뭔가 같은 생각을 자꾸 한다는 거잖아? 그러면 그 생각을 우선 버리자부터 시작이겠죠. 내가 공부를 뭔가 잘못하고 있구나를 찾으셔야 됩니다. 시험장에 저랑 같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제가 도와드릴 거고 공부하시면서 제가 가장 많이 필요하겠죠. 이지만 시험장은 결국은 본인과의 싸움이에요. 이기 때문에 제 얼굴만 생각나시면 안 되고요. 가끔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제 얼굴이 생각났다 그러면 안 돼요. 제가 했던 뭔가 못된 말들이 생각이 나야죠. 벌브가 했던 그 벌브가 생각이 나야 되고 모디파이어라고 하고 거기 그 속어 이러는 것들이 생각이 나야지 약간 그거 걸려서 노이로제 걸린 거예요. 그거 걸려서 노이로제 걸린 거고 네. 그래요. 네. 노이로제 걸린 거고 그게 아니면 괜찮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잡으셔야 될 겁니다. 그게 기준점이죠. 자, 그거 하고 난 다음에 네. 제가 성격이 아가 같아가지고 네, 뭔가 재밌는 거 들으면 잠깐 귀 쫑긋쫑긋하는 버릇이 있어서 네, 죄송해요. 다시 자, 타고나고요. 저거요. 정답과 오답의 차이요. 본인이 고른 답과 오답이 어떤지가 본인이 고른 답이 오답이었다면 정답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 적으셔야 됩니다. 조금 더 복잡하게 적히지 우선 그 정도만 아시면 돼요. 알겠죠? 정답과 오답의 차이를 적고 거기서 또 공부의 시작. 그래서 차이가 잡고 있으면 무슨 차이가 있는가? 기준점은 거의 대부분 verb랑 modify의 차이라든지 키워드나 뉴워드라는 걸 잡았는지 뭐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게 될 겁니다. 착각하시더라고요. 50문제를 맞는다고 뭔가 되게 많이 맞는지 아시는데 그건 원래 맞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이미 어느 정도 고등학교, 대학교 나왔으면 이미 그 정도 맞고 시작하는 겁니다. 공부하는 데 있어서 학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오답노트를 얼마나 잘 만들었냐에서부터 나옵니다. 다만 어릴 때부터 공부하는 습관이 좋았던 사람들은 시키는 대로 잘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키는 대로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키는 대로만 그대로 했던 케이스들이 점수가 잘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시키는 게 저거 만들려고 했던 걸 열심히 만들었다는 뜻인 거죠. 그거 생각은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시험이 왜 그럼 그렇게 봐야 되냐? 이 시험은 답이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50개는 다들 맞고 시작한다니까요. 저 오답인지를 체크하는 시험이에요. 어떤 것들이 그러니까 약간 애매한데 conceivable right answer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PT 70대에서도 얘기했어요. 이거 좀 별론데요 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돼요? 라고 하는데 제가 했던 말은 딱 하나였거든요. 그 진짜 별론데 그 안에 5개 중에 그거밖에 없다. 그게 답이다. 더 최악이 있었어요. 왜 C가 아니오? 라고 했는데 2가 더 좋잖아요. 2가 없었으면 그럼 C 되어서 네 라고 했거든요. 뭔지 보이시죠? 이기 때문에 오답을 L색이 좋아하는 오답의 특성이 있어요. 정답 노트를 먼저 만들지 말라고 했더니 딱 하나입니다. L색은 정답이 계속 진화되는 시험이에요. PT1에 나왔던 정답 방식과 PT80에 나온 정답의 word choice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PT1에 있는 정답을 정리하면 전혀 의미가 없죠. 왜? PT80 하면 단어가 바뀔 텐데 그렇기 때문에 PT80대, PT70대, 80대 가서 정답 노트는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되게 게을러요. 오답은 카피 앤 페이스트예요.
그래서 이것도 저번에도 봤던 것 같은데 하면은 진짜 옛날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답을 다 정리를 해놓으면 시간이 줄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문제 풀 시간이 생기겠죠. 공부를 하는 목적은 정답을 찾는 걸 공부하시는 게 아니라 오답을 다 외워버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나면 오답이다. 그래서 그걸 다 외우시고 난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문제를 풀게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질문? 없나요? 자, 이게 제가 1시간에 머릿속으로 1시간이나 했는데 네, 수업 들어보신 분도 알겠지만 제가 머릿속에 1시간이 아니라 1시간 반이 돼요. 네, 그래서 약간 좀 죄송해요. 자, 저희 좀 길어졌죠? 저희 지금 4시 26분이에요. 사람 화장실은 가야죠. 그쵸? 네. 4시 35분에 저희 잠깐 다시 해볼까요? 자, 35분에 저희 그 다음 부분에 있는 오답트를 좀 만들까 합니다. 그래서 4시 35분에 저희 게임하고 RC 좀 볼 생각이요. 대충 좀 읽어두시고요. 네, 좀 이따가 볼 수 있게 좀 읽어주세요.